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4일 정축 네번째 기사 1457년 명 천순 1년 이조에서 아래기를 원종 2등 공신 이하로서 자기 몸과 자손의 작업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신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첫번째 기사 건정대는 나아가 조화를 받았다. 일본 국왕의 사자 인중, 전밀, 영숭 등 구인과 대내전 다다량 교홍의 사자 인중, 덕모 등 14인이 반열에 따르고 인하여 토물을 바쳤다. 일본 국왕의 서신에 말하기를 원의정은 단정하고 엄숙히 조선 국왕에게 절하면서 회답하옵니다. 사해에 풍랑이 안정되고 두 나라가 차별 없이 교접함으로 기뻐서 할애함을 견딜 수 없어서 특별히 사자, 전밀, 서당, 영숭, 서당, 해광, 천주 등을 차견하여 부족하나마 인호를 돈독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사의 기뻐함을 나타내니 엎드려 고명한 청문회 통하기를 바라옵니다. 건년 이래로 사자가 서로 잇따라 있어 음신이 끊이지 않았으니 우르러 보는 사정이 깊이 위로되었습니다. 이에 고하건대 우리나라의 건인사란 절이 있었으니 대개 건국 초기 선찰로서 복을 비는 영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전밀, 영순 두 서당이 이 절에 이름을 소속시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로써 폐사를 새로 일으킬 뜻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 걸음에 인편을 얻게 되어 또한 대방에 고하니 특별히 5만 민의 자금을 하사하여 불쌍하고 가엾이 여겨주시고 또 대왕의 자비로운 교화가 먼 곳에까지 미치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사물을 별폭에 같이 갖추었으니 금장, 병풍 2장, 홍칠, 모간 104, 홍칠 반 큰 것과 작은 것 20편, 채화선 20파, 대도 10파, 조자 10병, 제자 10개, 남도 목통 2개, 납자주기 1개입니다 하였다. 서당은 중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방은 우리나라에 대한 존칭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두번째 기사 사정근에 나아가 봉희를 구경하니 양릉대군 이제, 임행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경영군 이비, 함령군 이인, 익령군 이치, 계양군 이증, 밀순군 이침, 익형군 이관, 영해군 이당과 영중주원사 윤사로 하승임이 정현주, 우찬성, 신숙주, 판돈영부사 송현수, 병조판서 홍달선, 여조판서 홍윤성, 동지중주원사 박강, 병조참판 구치관 도승지 한명애, 좌승지 조승무, 좌부승지 한개미, 우부승지 권지, 동부승지 김질, 지병조사 권계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술을 우리게 하니 이제가 어전에 나가서 아뢰기를 신숙주는 서생이지만 현명하고도 재능이 많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만 서생일 뿐 아니라 곧 지장이니 신숙주는 곧 나의 위징이다 하고는 사관을 돌아보고 명하여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입시한 제수에게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 격봉을 하게 하고는 이긴 사람 윤사로, 송현수, 손달순, 한명애, 한개미, 김질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봉희는 옛날 궁중에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던 놀이의 하나이다. 격과 다른 점은 말을 타지 않고 그냥 평지에서 공을 치는 것이다. 위징은 당 태종 때의 명신이다. 격봉은 봉희를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세번째 기사 판서운관사 양승지가 상언하였는데 상언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성덕대공으로서 보위에 빛나게 앉아서 상제에게 교사하고 태조를 배양하였으며 또 선승을 공손히 아련하고는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았으니 개국한 이래로 매우 성대한 행사입니다. 이는 꼭 신자가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으로 지치를 보자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은 용렬한 자질로서 오랫동안 시종의 직책에 외람이 있었으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예람에 우러러 모독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감으로 재택하소서. 1. 친히 적전을 바꾸는 조목입니다. 대개 옛날에 천자와 제후가 모두 친히 적전을 갈면서 삼추, 구추의 교부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성을 공급하고 백성의 식생활을 중요하여 경홀히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상제에서 교사하여 이미 관고의 성전을 거행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몸소 백관들을 거느리고 친히 종교에 거둥하여 작전을 바꾸는 예를 행한다면 장차 상제께서 굽어 살펴서 마땅히 풍년이 되는 상서가 있으면 볼 것이며 사대부의 서인이 우러러보고서 또한 농사의 지중을 한 것을 알고는 농토에 즐거이 달려갈 것입니다. 임금의 발이 한 번은 움직이면 삼한이 기뻐하서 몸을 솟구쳐 춤추듯이 할 것이니 그 일이 간척에 빛나게 하여 언택이 생민에게 미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어세 이르기를 옛날에 성대한 예를 반드시 다 거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너무 좋아요. 1. 사직의 배 위에 관한 조목입니다. 신이 제사 직장을 상고해보건대 태조고 황제는 사직에 제사 지내면서 황고인조를 배양하였으며 조송도 또한 희조를 불천지 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환조께서 우리 태조를 탄생하시어 이 백성을 구제하여 큰 왕업을 터전잡게 했으니 상승의 전역은 실제로 내응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수복되음으로써 함길도의 구성의 지역이 수복되었으며 구성이 수복됨으로써 정병, 건조리 모두 우리의 소용이 되었으니 그 공덕의 성대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원컨대 예 제도에 의하여 환조를 국사에 배양하도록 하소서. 또 명나라 태조 때 있어서 인조로서 배양을 삼았는데 태조 후에는 혹 태조로 배양했는지는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원컨대 중원에 들어가서 예관에게 이를 물어 배 위를 정하게 하소서니 어서에 이르기를 위의 조목은 의정부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존호를 더 올리는 조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중리가 말하기를 무왕과 주공은 달효인 것이다 하였으니 두 성인을 달효라 일컫는 것은 무왕은 천명을 받았으며 주공은 문왕, 무왕의 덕을 성취하여 명당에 종사하여 하늘에 배양시키고 또 태왕과 왕기를 추존하여 왕으로 삼았으므로 이른바 모두가 달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친히 상제를 남교에 제사 지내고 태조를 배양하였으니 곧 무왕, 주공의 달효와 같습니다. 지금 모자판 의식을 거행하여 성대의 존호를 받았으니 온 나라 시민들이 큰 경사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하양에 친히 태묘에 강신제를 지내고 조성의 존실을 더 올려서 효도의 도리를 넓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그의 점대 성인의 효도의 진실로 합할 것입니다. 신이 전조를 살펴보건대 현종은 영명한 군주인데 역대의 존실을 더 올리고 중해의 산천의 신기에게도 또한 미호를 가했으니 곧 이런 뜻입니다.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위의 조목은 의정부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생신의 전리로 일컫는 조목입니다. 신이 덕건대 옛날의 제왕들이 모두 생신을 전리로 일컫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효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선포하는 까닭입니다. 동방에서는 고려의 성종이 처음으로 생일을 천추절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에는 역대에서 모두 명칭이 있었으니 충렬왕 때 이르러서는 수원절이라 일컬었습니다. 전대의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사계를 보내어 와서 생신을 할애하게 했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조에 이르러서는 다만 탄일이라 일컬어 이해가 매우 간략했으니 본시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당사를 살펴보건대 발해의 대조영은 고구려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동국의 예악가 문물의 융성한 것은 다만 발에만 일컬을 뿐이고 사만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은 요제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의 넓이가 만리나 되고 생치가 번성하고 군사와 마필이 강성하고 백관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는 세우지 못하지만 유독 고구려의 옛것을 계승하여 절일을 이끌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을세 이르기를 될 수가 없다 하였다. 1. 경연에 나아가는 조목입니다. 신이 덕건대 고금의 제왕들은 비록 총명이 세상에 어떤가는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경문이 넓은 학문은 반드시 경연에 나아가서 서사를 강론하였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군주의 한 마음은 온갖 중요한 정서를 제재하고 있으므로 지극히 번거롭고도 괴로우니 하루 동안이라도 모름지기 한번 경수를 읽어서 성례를 깨끗이 해야만 마음이 욕심이 없고 밝아져서 온갖 이치가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인물의 현우를 식별함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이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처리함이 적당해져서 정사가 하늘에도 편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정 정초는 사송을 판결할 적에는 반드시 경서를 보았으니 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원컨대 경련을 회복시켜 녹간과 경관을 두기를 서연의 제도와 같이 하여 날마다 윤번으로 진강시켜 성학을 더욱 부지런하게 한다면 그의 고문에 도움이 있을 것이고 사책에 빛남이 있을 것이며 제도를 상고하고 전분을 지키는데 옳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경련이 이미 폐지되어 갑자기 설치할 수 없다면 원컨대 중족의 춘방으로서 한림을 겸무시키는 예의에 의하여 서영관으로서 윤번으로 진강하도록 하소서. 소신은 경악에 떠나 있어도 그래도 서연에는 모두 쉴 수 있는데 또 서연에 나오게 되면 점차로 임금의 성덕을 친히 의지할 수가 없으니 견마지성을 견딜 수가 없으므로 삶과 죽음은 무릅쓰고 아뢰미다 하니 어서 이르기를 군주가 온갖 중요한 정사를 보고 난 여가의 경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다. 나는 운수가 평탄하지 못해서 여가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일이 많으니 이것이 한 가지요. 세종 때부터 수찬의 일을 위촉받은 것이 많으니 이것이 두 가지요. 지금 세자를 위해서 3조 내록을 찬집하고 있으며 또 실록, 산서, 육전 등의 일은 모두 내가 친히 보고 정할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고 또 내 나이 이미 불혹이 되었으니 어찌 반드시 서생과 같겠는가. 이것이 네 가지이고 또 진법을 익히고 무예를 연습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약에 실수할까 염려되는 이것이 5가지이다 하였다. 1. 국가의 서적을 간직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서적은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조에는 서적을 산속에 절에 간직하였는데 본조에 이르러 비로소 3개의 사고를 충주, 성주, 전주 등의 고을에 설치했으니 생각이 매우 주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르건대 간직한 것이 반드시 모두가 비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비서가 모두 간직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세계의 사고 안에 기묘하지 않은 잡스는 모두 찾아내도록 하고 서원, 농 및 성정원,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관은 예문관, 춘추관의 문서를 취하여 책 3권을 선택하도록 하고 또 동국에서 찬술한 여러 서책과 제자백과 문집, 주군의 도적도 모두 구하여 사들이고 또 1권은 송사, 원사 등의 책과 같이 모두 전하여 베껴 써서 사계의 사고에 간직하도록 하소서니 어서 이르기를 이는 유사에서 독려하겠다. 유사에게 독려하겠다 하였다. 1.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국가의 풍속은 삼강을 유지하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군신 부자의 일륜이 질서가 정연하여 물론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잠정적으로 일에 견뎌본다면 수령이란 사람은 백성의 부모입니다. 전일의 유서가 내릴 적에는 본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원망을 호소하고 탄포한 관리를 징벌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기묘하지 않은 잡서를 진소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의심여기고 고활하는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한 사람의 일에 한 동리가 이에 화하게 되고 한 동리의 일에 한 고을이 이에 화하게 되고 한 고을의 일에 한 도가 이에 화하게 되어 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니 이런 풍습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풍습은 한번 이루어지면 일조일석에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비록 자기의 일이라도 원통하고 억울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사헌부에서 소장을 받아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도 받아서 처리한 것도 무고인 경우에는 반조하도록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고활이 거쳐지고 탄포도 또한 스스로 중지될 것입니다. 또 노비의 분수는 군신과 같으니 사망과 환난을 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스스로 가법이 있지만 창조로의 변고가 전도의 홍건적의 시기와 같이 발생된다면 그 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노비로서 본주인이 수재, 화재, 도적, 질병, 사망, 환난을 만난 것을 보고서 능히 부지하고 구호하는 자는 관청에 알려서 노비를 놓아 양인으로 만들게 하고 그 주인이 죽어서 3년 동안을 영용한 자도 또한 그 역을 면제케 해주고 또 본조의 평민의 여자는 진실로 논할 수 없지만은 양가의 부녀가 절개를 지키는 행실은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찌 능히 집집마다 다 그렇겠으며 100년을 하루같이 하겠습니까? 원컨대 그 후에는 능히 그 남편을 수재, 화재, 도적, 질병, 사망해서 부지한 사람과 나이 20세가 되어 과부가 되었으나 10년에 이르도록 절개를 지킨 사람은 그 문녀를 정표하고 그 집의 정력을 영구히 면제해 주소서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고아라는 풍습은 내가 바야흐로 마음을 써서 금지시키려고 하는 때이다. 무고를 반주화시키는 자는 의논은 매우 좋다. 노비를 놓아 양연으로 만들자는 썰은 의정부에 내리도록 하겠다 하였다. 1. 의제를 정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예절은 3,300의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조목은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의 5가지입니다. 길례라는 것은 조정의 예절이고 군례라는 것은 병진의 예절이고 빈례라는 것은 교린 4대의 예절이고 가례라는 것은 혼인이고 흉례라는 것은 상장입니다. 원컨대 세종조에서 새로 찬술한 의주를 가지고 참작하여 이를 고정하여 특별히 일대의 전례를 이루어 조정의 의식과 병진의 법으로 하여금 질서가 정연하여 차례에 있어 서로 문란하지 않도록 하고 삼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내조에 내리겠다 하였다. 1. 호적을 밝히는 조목입니다. 대개 주례의 무릇 백성은 금년에 난 아이로부터 그 이상은 모두 호적에 기록하고 3년 만에 대비하여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이를 받아서 천부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본조는 호구의 법이 밝지 못하여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에서 대부분 일정을 1호로 삼고 경상도, 전라도 및 함길도의 육진에서는 혹은 수십인을 1호로 삼기도 하는데 경기와 충청도에서는 그다지 지나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원도 황해도의 산군의 백성들은 유망하여 직업을 잃게 되므로 1호로서의 전일의 몇 호의 부역을 제공하게 되니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의 연의 고을에는 세력있고 교활한 집에서는 밖에는 한 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몇 집을 두고서 만약 혹시 찾아내려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종이 본주인을 구타하는 자까지 있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자는 부역을 면하고 빈자는 항상 그 노고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본디 호적에 기적되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드시 모두 도망하여 숨어버릴 것이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거무에는 경도인 한승부 예방의 팔도에 호구의 법을 거듭 밝혀서 존비와 노소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호구를 두어 없는 사람을 과제하게 하고 그 사족을 거느리고 있는 노비와 평민이 그 부모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매 3정을 1호로 삼고 3년에 한 번 이를 조사하여 일정을 누락시킨 자는 오가 및 감고 관령을 모두 북쪽 변방으로 귀양부에 내냈고 일가를 누락시킨 사람은 수령 및 변방의 이속을 모두 주해주고 이내 다른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하여 범인의 전지와 재산을 가지고 상해 충당하게 하소서. 또 입사한 사람과 소운한 사람도 모두 호구를 먼저 조사하도록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면서 호적에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한 병줄이라도 단정이면 부역에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양인이 다 나옴으로써 군액이 넉넉하게 되고 포도가 나옴으로써 도적이 그치게 되고 공천이 나옴으로써 관부가 넉넉하게 되고 사천이 나옴으로써 사대부가 넉넉하게 되고 시정의 무리들까지도 모두 호적에 기록하여 석척군으로 삼아서 전진의 일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서에 이르기를 병조에 내리겠다 하였다. 1. 의창을 실하게 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국가의 미국 수용은 공상과 녹봉과 군자와 의창입니다. 근래 년에 근년에 의창에서 대부한 것을 세 차례나 경감해 주었으므로 이로부터 백성들이 의창의 곡식을 받고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를 희망하면서 환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서 날로 더욱 모손되어 가니 진실로 한심할 만한 일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어리석은 백성이 곡식을 얻으면 존절리하여 조석에 공급하고 저축하여 흉황에 대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선왕이 비로소 의창을 마련했으니 의창은 곧 백성들의 부고입니다. 연사가 비록 기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여름철의 식량과 종자는 오직 의창에만 의뢰하게 되는데 지금 듣건대 경상도 한도의 굶주림을 진율하려고 하여도 곡식이 없다고 하니 반드시 장차 군자를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군자는 군료에 사용하게 되고 의창은 흉황에 사용하게 되니 모두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창이 다 없어져서 또 군자를 가지고 모두 사용한다면 국가의 축적이 많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지난 여름에 의창을 보첨할 계책을 우러러 진술하여 유윤을 얻게 되어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해당 관사에서 실시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늘에 경상도의 굶주림에 군자를 가대한다는 의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감히 이같이 다시 진술하게 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굽어 살펴서 다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특별히 포치를 더하게 하소서니 어세 이르기를 해당 관사에 독촉하여 물어보겠다 하였다. 1.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키는 조목입니다. 대개 쓸데없는 관원은 도태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할 적에는 마땅히 이익되는 일에 폐해되는 일은 이익되는 일과 폐해되는 일을 세밀히 연구하여 장차 100년이 되어도 폐해가 없도록 해야만 하니 한때에 바쁘게 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속전 이후의 조정을 먼저 취하여 신전을 찬술하고 신전이 이미 이루어지면 원전, 속전, 등록, 신전 등 4종의 책을 합하여 이름을 참고하여 6전을 만들어 대성시키고 이내 관제를 정하게 하는데 관제를 정할 때는 백관의 직사 중에서 어느 것은 도태시켜야 되고 어느 것은 도태시키지 않아야 됨을 참작하여 이를 정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신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년의 조정이 거취가 있을 것이고 육전이 대성됨으로써 전후의 법도가 한 곳으로 귀착됨이 있을 것이니 관제가 정해짐으로써 백관의 준수할 바가 있게 되고 쓸데없는 관원들도 또한 도태될 것입니다. 아니 어서의 이르기를 내 이미 포치했는데 꼭 내 마음에 부합한다 하였다. 1. 작은 현을 병합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작은 현은 모두 합쳐야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원과 동국에서 모두 주, 부, 군 현을 뒤섞여 설치했는데 큰 것은 작은 것을 통솔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받들고 있어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유지하는 뜻인 때문입니다. 체제와 형세를 가지고 말한다면 군현을 모두 작게 할 수는 없으며 민사를 가지고 말하면 군현을 모두 크게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간혹 큰 줄을 설치하여 그 형세를 웅장하게 하고 또 작은 업을 설치하여 민사를 편리하게 한 뒤에야 가할 것입니다. 오늘날엔 길가의 세잔한 고을은 그 너무 심한 것만 병합시킨다면 가하겠습니다. 만약 예대로 작은 현을 가지고 큰 주에 합치고 혹은 작은 현을 가지고 작은 현에 병합하여 큰 주로 삼는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옛날 사람이 산천의 요회와 도로의 원근에 의하여 군현을 벌려 설치했으니 4만의 땅이 합계 300여 주인데 이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증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며 군이 크면 백성이 많고 백성이 많으면 사무가 번다 하므로 수령은 부서 처리에 시달려서 한 고루의 민사를 이속에게 맡기게 되니 이속의 손에 민사를 맡기게 되면 백성의 폐해를 받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현이 지나치게 큰 것은 나누어 별업을 설치하고 그 매우 작은 현은 큰 현에 병합시킨다면 어찌 큰 고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작은 고을의 예에 따라 큰 고을에 합쳐야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경성과 팔도의 지도, 지지를 먼저 정하고 지도와 호적을 상고할 때는 그 산천의 요회와 도로의 원근과 인물의 번다함과 간략함을 살펴서 혹은 작은 고을을 가지고 큰 고을에 병합시키기도 하고 큰 고을을 가지고 나누어 두 고을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할 것이니 다만 오늘날에 결의하여 행할 것은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지경을 넘어온 땅은 빠짐없이 개정하고 견하 상입한 것도 또한 대략 살펴서 정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군현의 제도도 물러나지 않고 백성들 또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이미 많고 이미 부유하면 또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병조를 넉넉하게 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신이 지금 진술한 것은 호적이 밝아지면 백성이 이미 많아져서 병조리 넉넉해지고 의창이 실하면 백성이 부유해져서 식량이 넉넉해지는 것이며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이 믿는다면 풍속이 저절로 순후한데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근본은 또한 임금께서 경연에 나아가서 날로 덕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어서에 이르기를 위의 종목을 나의 정사에 찬찬히 살펴보겠다 하였다. 교사는 임금이 교회에서 서울 100리 밖이다. 하늘과 땅에 지내던 제사이다. 동지 때는 남쪽 교회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고 하지 때는 북쪽 교회에서 땅의 제사 지냈다. 원구를 쌓기 때문에 원구제라고도 하고 교천이라고도 한다. 삼추는 쟁기를 3번 미는 것이다. 구추는 쟁기를 9번 미는 것이고 자성은 제사에 쓰는 서직이다.
불천지비는 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나라에 설악한 신위이다. 국사는 작은 나라에서 세우는 태사이다. 달효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효도이다. 명당은 무덤의 혈 앞에 편편한 땅을 말한다. 생치는 생명이고 선정은 선철이며 전부는 삼분오전 곧 사망오제의 글이다. 경악은 경련이며 견마지승은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는 마음이다. 반조는 무고하여 무죄한 사람을 죄에 빠뜨린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만큼의 형벌을 주는 제도이다. 3년은 흉내, 빈내, 가래이다. 대비는 옛날 주나라 때 3년에 한 번씩 민중의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던 것이다. 천부는 주나라 때 제기인데 보물, 관문서 등을 수장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포도는 죄를 짓고 달아난 사람이다. 석척군은 고려 때 설치된 것인데 조선조 때에 와서는 폐지되었다가 태종 때에 이르러 다시 설치되었다. 5월 단오 때 두 패로 나눠 돌을 던져서 무예를 겨루었다. 석척군이다. 척석군이라고도 한다. 의청은 흉년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에 백성들로 하여금 공유의 여분을 거두어 들여 보관하던 창고이다. 춘절기에 나누어 줬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어 들였다. 조적이라고도 한다. 겨나 상립은 고을의 땅이 개의 어금니처럼 다른 고을의 영내로 들쭉날쭉 들어간 것을 말한다. 토우들의 세력 판도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후 행정구역이 정비될 때마다 수정이 되어 최근에 이르렀다. 빚이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대가 앞의 혁명은 교룡기, 두, 청색휘, 백색휘 2개, 내금이 영하기, 대각, 소각, 초유기, 고, 금, 비, 탁의 훈도 이명, 추라치 이명, 대장의 혁명, 표기 2개, 영하의 오색휘 각각 2개, 둑 2개, 대각, 소각 각각 2개, 고 2개, 금 2개는 아울러 항상 이 장에 두고 혁명 표기 5개, 오부 영하기 각각 5개, 초유기 5개, 대각, 소각 5개, 취라치, 어명은 위장이 가지고 거느려 입번하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혁명은 군대의 행동을 지휘하던 신호법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섬지 중추원사 유화가 상복을 마치니 공신 등이 그 집에 나가서 위로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술과 풍악을 내려주고는 도승지 한 명에 좌승지 조승문, 좌부승지 한 개미에게 명하여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서운관에서 아래기를 이보다 먼저 본관에서 간경대를 건축하고는 매양 한 사람을 범가라 관망하도록 했는데 지금 간경대가 무너져 평지에 앉아서는 사방을 관망할 수가 없으니 청건대 세종조의 예에 의하여 간이대에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7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영중추 원사 윤사로 병조판서 홍달선 예조판서 홍윤성 승지 등이 시직하였다. 경상도 경력 조원지, 웅천현감, 최사기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조원지에게 이르기를 경상도는 해마다 수재 한재가 발생하여 백성들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있으니 구왕하는 일을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최사기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모여서 사호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니 최사기가 대답하기를 신은 2-3번 모여서 활을 쏘았습니다 하였다. 한명회와 홍달손에게 명하여 함께 모여서 활을 쏜 사람을 물으니 최사기가 말하기를 신이 경성절제사 홍중손과 진무 하소이 설승님 우수로 등 7인과 더불어 모여서 활을 쏜데 시일은 신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최사기를 의금부 옥에 내리게 하고 아울러 함께 활을 쏜 사람을 가두게 하고는 이내 환명회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함께 핵실하게 하였다. 이때 기생 배강매가 악적의 이름이 두드러지고 아름답다고 일컬었으니 홍중손이 이를 사랑했다. 이때 홍중손이 경성절제사를 제수받고는 배강매를 데리고 갈 수 없음을 헤아리고 여러 번 그 복심과 더불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배강매를 맞이해 와서 작별을 알리었다. 또 내상 한 사람이 배강매를 간통했는데 종족을 뒤쫓아가
찾아서 무사들이 밤에 모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님을 정탐이 알고는 이사를 꾸며 만들어 비밀이 아리었다. 고황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나라에서 진제미를 내어 이를 구제하던 일이다. 내상은 한림 학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교지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병조에서 순작하는 외 의금부와 형조의 난관도 영사 장수 나장 백호를 거느리고 일정한 때가 없이 다니면서 순찰하도록 했는데 다만 난관이 표신과 군호도 없이 다닌다면 아마 순관이라고 사칭할 사람이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통행하는 표신을 내려주시고 겸하여 군호까지 주어서 일정한 때가 없이 다니면서 순찰하여 간위를 방지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연경을 곡산군으로 남경우를 의령군으로 김국광을 사음도지병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는 사준원의 좌우번 제글을 각각 1원으로만 두었으므로 사신의 연향 및 대소 연향의 때에 맡아 심부름을 할 사람이 적으니 청컨대 좌우번에 각기 한 명씩을 더 설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현전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자가 영의정 부사 정인지 영중추원사 윤사로 이조판서 권남 병조판서 홍달선 참판구치관 참의 한종선 승지 등과 더불어 입시하여 부장의 신법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새 진법으로 행군하는데 화천군 권공을 명하여 장수로 삼았다. 진하사 황수신 부사 민원 충청도 도절제사 황치신 함길도 도절제사 곽연상 등이 하직하는 임금이 술자리를 베풀어 이들을 전송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가전 훈도란 칭호는 본디부터 의거한 데가 없으니 청컨대 선장관이란 칭호로 고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밤에 유승이 자미원의 태제 좌에서 나왔는데 크기가 병과 같고 빛이 땅에 비치고 소리가 있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고해보니 선자는 7묘이고 제후는 5묘이며 대부는 3묘이니 주로 얻을기를 둘씩하여 제도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후는 조라 하고 덕망을 종이라 하여 7묘, 5묘 이외에 또 백세 불천위가 있으니 주나라 문왕의 세실과 노나라 세실옥이 이것입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대부의 집에서도 또한 처음 봉해진 군이 있으니 공자우에 있어서 노나라 계시와 수가에 있어서 숙손씨가 이것이다 했는데 이로써 살펴보아서 세경의 집을 상고하면 삼묘 이외에 그 처음에 봉해진 사람의 제사 지내는 것이 명백합니다. 본조의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정남공신, 좌익공신 등은 용호가 풍운을 만난 것처럼 명군을 만나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듯이 영주를 섬겨 그 조그만 공로를 펴게 되었는데 성조에서는 이미 옛날의 땅을 나누어 봉해주는 제도에 의하여 군을 봉하고 자학을 내려주었으며 자손이 승습하여 토전을 주고 장획도 주며 자음은 자손에게 미치고 유음은 영세에까지 미치니 곧 이것은 가문을 일으킨 시조이므로 선유의 이른바 처음 봉해진 이가 이것입니다. 지금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등은 이미 자손이 소원해져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자손이 대대로 조상의 음덕을 계승하여 그 토전을 생활하고 그 노비를 사역하고 있는데도 그 조상의 소자출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정한 제도에 국한되어 변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삼묘 이외에 별도로 일시를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며 성조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공 있는 이에 보답하는 언전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백세 불천위는 큰 공이 있는 이로서 백세에 내려가도록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쉰이다. 장핵은 노비이고 자음은 음직이고 은유는 은혜로서 죄를 용서하는 일이고 소자초로는 어디서 나온 근본이다. 오공신은 조선의 개국공신, 1차 왕자의 난의 정사공신, 제2차 왕자의 난 좌명공신, 세조의 왕이 찬파를 도운 정난공신, 1455년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공신을 말한다. 두 개나 하고.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의 양정이 함길도로부터 와서 복명한 임금이 사정들이 나아가 술자를 베풀었다. 도진노 위장 부장 승지들이 입시하니 임금이 부장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진서를 익숙하도록 익혀라. 내가 장차 이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물을 모아 두어 논에 대는 것은 본신은 이익을 고루 나누려고 한 것인데 내가 듣건대 세력이 강한 자가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자는 도리어 침핍받는데 수령이 태만하여 고찰하지 아니하니 권과하는 뜻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 경은 나의 마음을 몸받아 여러 업의 방리를 통주를 설치해서 그 검제를 엄하게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꼭 균일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실군 세조 3년 3월 20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는데 양이하였다. 양이는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쳐 해 주위로 두 개의 고리 모양하여 둥글게 보이는 현상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사장들이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처음으로 혁명을 임금의 앞에 진열했는데 소교, 룡기 1개, 둑 1개, 영호, 위기 5개, 대각 1개, 소각 1개, 초욕이 1개는 모두 충의 위가 받들고 잡고 각은 추라치가 잡았다. 당직인 도진무, 위장, 부장, 진무 또한 좌우로 나누어 칼을 차고 시비하였다. 혁명은 기와 북을 울려서 여러가지 군대의 행동을 지휘하고 호령하던 군대의 신호법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0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충년의 당력과 향력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당력은 7월 19일이 말복이 되고 8월 15일이 보름이 되는데 향력은 7월 9일이 말복이 되고 8월 16일이 보름이 되었으므로 서로 어긋난 것이 이와 같은 까닭에 다시 역요책을 상고해보니 거기에는 이르기를 입추 후 일경이 말복이 된다고 했으니 만약 입추일이 경일이면 입추일로서 말복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9일 경우 자정 일각이 입추인 까닭에 이날로서 말복을 정해야 되는데 내편법에는 이르기를 보름을 정하는 분은 해가 뜨고 난 분의 이하에 있으므로 하루를 물려서 보름을 정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8월 보름은 해가 뜨고 난 분의 이상에 있는 까닭으로 16일로서 보름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참고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당력은 중국 역서이고 향력은 우리나라의 역서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햄놀이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유천위 변효순이 졸하였다. 변효순은 고려의 찬성인 변안열의 후손인데 태종의 딸 소신 옹주에게 장가가서 유천위에 봉해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처신이 공손하였으며 평생에 세 가지 큰 옹졸한 점이 있었으니 마음이 옹졸하고 집안을 다스림이 옹졸하고 대인 전물이 또 옹졸하였다. 시호를 강이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유순하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이 강이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이 이이다. 대인 전물은 남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그일에 사헌부에서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윤호하지 않은 것은 관리가 이를 연유하여 사사에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문종 때부터 이런 패단을 익히 보고 있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매양 정령을 발표할 적에 관대한 면에 두어 가혹하고 각박함을 계획하려고 한다. 국가가 조정 이래로 정사를 세우고 수륙제를 베풀어서 기도와 추천이 이미 존양되고 있는데 어찌 모반하고 침회할 수가 있겠는가.
불교를 숭상하니까. 아이고. 나쁜. 소규의 무리는 한갓 이고만 숭상하고 이래의 대체는 돌아보지 않고서 말하기를 이를 무리치는 것은 성인의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학문을 처음 배우는 서생들의 하는 짓이다. 심한 것은 군상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려고까지 하니 이런 풍습을 커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만은 부서를 잡고 천운을 마다 수많은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여 하나라 신과 사람이 군주가 되었으니 밤낮으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놓고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런 까닭으로 상시로 사사를 보호하여 자벽을 면제해 주어서 승려와 속인으로 하여금 각기 그 도를 닦게 하였으니 이른바 고양이는 당에서 놀고 쥐는 구멍에서 찍찍대고 소리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논다는 것이다.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어찌 이것이 내 뜻이겠는가. 승려와 속인에게 이익도 없으면서 범람함이 매우 심하니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그러하지만 관리에게 절에 가서 절의 중을 추국하도록 허가한 다음에 배단은 다시 전율과 같을 것이다. 그 중에 명백히 부녀가 절에 올라간 사람을 들은 것이 있으면 계문하여 취획하도록 하라. 이 외에 당연히 행할 사이는 종별로 이 아래에 열거하였으니 그대들 예조에서는 중예에 효유하라.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1. 비구니는 절에 올라가는 것을 허가한다. 1. 관차 및 유생은 절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되 다음 만약 죄를 범한 승인을 주문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계문한 후에 관차가 절에 올라간다. 1. 이미 선사, 대선사의 관급을 받았으면 마땅히 다시 도첩이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아야 한다. 1. 죄를 범한 승인이 있으면 그제야 도첩을 조사하고 계문하여 추구하도록 허가한다. 1. 정전을 드리고 도첩을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유사는 지체하지 말도록 하라. 1. 사사는 공부 이외의 자벽은 일체 면제한다. 1. 정축년 10월 1일 이후에 중위된 사람이 3개월이 찼는데도 도첩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자의 족친이든지 전린 중에서 그 도첩이 나오지 않는 연유를 관청에 고하되 고하지 않은 사람은 족친, 전린을 논지한다. 매년 3개월이 차면 반드시 관청에 고하는데 1년이 찼는데도 아직 도첩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환속한다. 추천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사를 짓거나 불경을 베껴 쓰는 등의 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구는 구변이 좋은 것이고 관차는 관하에서 파견하는 아전이고 관교는 사령이고 도첩은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증서로서 입적 또는 환속을 하면 도로 환납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이휘의 평상전지를 가지고 양녕대군 이재에게 내려주고 이휘의 당진전지 상산문의 당진전지 양주의 전지는 임영대군 이부에게 내려주고 이휘의 평산의 전지 효령대군 이보에게 내려주고 아지 권자신 조청로 황선보 윤영선의 홍주전지 권제의 풍기전지는 영대군 이염에게 내려주고 이유와 유성훈의 광주전지 성승의 고양정지는 계양군 이정에게 내려주고 조청로 허조의 통진전지 최사우의 아내 석을검의 면천전지 권제의 성주전지는 익현군 이관에게 내려주고 최사우 성승의 홍주전지는 이천군 이공에게 내려주고 육령손의 서산전지 이호의 연산전지 밀성군의 이침 에게 내려주고 아가지의 부평전지 백천의 전지 유엉부의 백천의 전지 김순어의 양지전지는 영해군 이당에게 내려주고 아지와 윤영손의 영암전지 박중림의 해남전지 최사우의 아내 석을검의 덕산전지는 청평이 공주에게 내려주고 이휘의 평상전지는 연창리 공주에게 내려주고 정관의 문화전지 권제의 의성전지는 창성위 옹주에게 내려주고 김문기의 영동전지 최윤석의 공주전지는 영의정 정인지에게 내려주고 김한지 하위지 김감의 선산전지 최시창의 임천전지는 죽은 좌이정 한학에게 내려주고 최득지 이호의 언진전지 최치지의 첩 덕비와 최득지의 첩 지장비의 언진전지 최시창의 포천전지는 좌이정 정창손에게 내려주고 이계 상산문 성상빙의 함열전지 이호의 용인전지는 우이정 강명경에게 내려주고 유한의 해주전지는 운성부원군 박종우에게 내려주고 박중림 박백령 박기년 박인년 박대년 박영년 봉해
복려해의 신창전지, 박수의 광주전지, 영천부원군 윤사로에게 내려주고 이계의 한산전지, 성상문의 예산전지, 이오의 풍덕전지, 박중림의 아산전지, 최사우의 해미전지, 봉유의 온양전지, 윤영손의 회덕전지, 이계의 임피전지는 전 판원사 이계전에게 내려주고 김문계의 옥천전지는 파평군 윤암에게 내려주고 유응부의 포천전지, 아가지의 김포전지는 우찬성 신숙주에게 내려주고 이계 심신 손석동의 충주전지, 최득지의 수원전지, 박중림의 과천전지, 조청로의 양천전지는 좌참천 황수신에게 내려주고 성산문 이말생의 평산전지는 우참천 박중손에게 내려주고 김문기 장귀남 아지의 안동전지, 아가지의 연안전지, 성승의 안주전지는 이조판서 권남에게 내려주고 박중림의 석성전지, 박평년의 상령전지, 아지 성산문의 고양전지, 병조판서 홍달선에게 내려주고 김문기의 옥천전지, 이계의 한산전지는 예조판서 홍윤선에게 내려주고 유헌의 해조전지는 대사원 최항에게 내려주고 아지의 계령전지, 김용의 양주전지, 이휘의 양평전지, 영평전지, 이유기의 천령전지, 고보의 장단전지, 성문치의 양근전지는 공조판서 양정에게 내려주고 유환의 해조전지는 동지중초원사 봉석주에게 내려주고 이석정의 연안전지, 최면 최시창의 양주전지는 판내시부사 전균에게 내려주고 심신의 상주전지, 박평년의 온양전지, 조청로 유성원의 청주전지, 이계 여산전지, 허조의 하양전지, 이문의 안산전지, 정종의 평상전지는 도승지 한명에게 내려주고 이유기의 현풍전지, 이휘 송창의 원평전지, 윤영선의 적성전지, 좌성지 조성문에게 내려주고 박중림, 박기년, 박영년의 전의전지, 성승, 최사우, 박횡년의 천안전지, 박중림의 연기전지, 천안의 전지는 우승지, 윤자운에게 내려주고 성승의 나간전지, 검천의 전지, 원평의 전지, 좌부승지, 한계미에게 내려주고 최지치의 언진전지는 동부승지, 김질에게 내려주고 이전과 임진성의 수원전이는 전 첨지중추원사 윤사분에게 내려주고 박쟁의 수원전이는 상호군 조등님에게 내려주고 정총의 검천전이는 중추원부사 박형에게 내려주고 엄자치의 양조전지, 이보인의 풍양전지는 대호군 전순이에게 내려주었다. 만약 가사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제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4일 정해 첫번째 기사 주서 양수석이 아비의 병환 때문에 사직하고 진주로 돌아간 임금이 명하에 휴가를 주고 아울러 역기까지 주고 그 도의 관찰사를 하여금 병든 아비의 음식물을 주도록 하였다. 양순석에게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건일에 오게 되어 사무가 번극하니 마땅히 속히 돌아와야 한다 하였다. 역기는 역마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4일 정해 두번째 기사 중 500여인이 관습 도감청에 모여서 수일 동안 범패를 하니 시리의 사고가 음식과 음료를 다투어 가져와서 이들을 접대하는데 명칭을 일제라고 하였다. 도감에서 이를 근심하여 대조에 보고하여 위에 아래는 임금이 주서 정은에게 명하여 급히 가서 이들을 쫓아버리게 하고 이내 도감 관리에게 중의 접대를 허용한 주의를 행문하도록 했다가 조금 후에 이를 용서하였다. 도감은 본시 국초에 창건한 흥복사인데 폐하여 관해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 이때 와서 찬성 황수신이 도감 제조가 되어 공기의 석전을 사용하여 당무를 아주 새롭게 했는데 중의 무리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곳에 와서 범패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범패는 불가의 서석가열의 공덕을 찬탄하던 범의 개송이다. 상고는 장사치고 관해는 관청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4일 정해 세번째 기사 도지무 권남이 아래기를 본소의 난관 등이 방패 110명을 숨겨 누락시켰습니다 하는 임금이 의건부에 명하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4일 정해 네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와 평안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명나라 사신 및 본조의 사신의 선위사는 거무에는 각기 연회를 베푸는 곳에서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전해료는 선원은 모두 경중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로부터 모여 있는 곳에서 이를 준비하게 하였다. 선위주는 사신을 선위하는 데 쓰는 술이다. 선호는 임금이 신하에게 사송하는 술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4일 정의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입직 병조 및 위장 부장에게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입직할 부장에게 명령할 적에 모름지기 표신을 사용하여 불러서 오게 하고 부장은 명령을 받아 위장에게 고하고 위장이 계달해야만 그제야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5일 무저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계양군 이정 영중주원사 윤사로 병조판서 홍달성 공조판서 양장 병조참판 구치관 조하승지 조승문 아부승지 한계미 우부승지 권지 동부승지 김질 병조참이 한중손 지사 권괴 도지무 권공을 불러 건정전 월랑에 모여서 부장과 진무의 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5일 무저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치사 고학연성에게 궁온 10병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6일 개축 첫번째 기사. 장천군 이승평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들 이헌의 아내 유씨가 성품이 악해서 제 손으로 노비를 결박하고 몸소 구타하니 노비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자가 7명이나 됩니다. 신이 홀아비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신의 노비도 또한 구타를 당하여 도망간 자가 많습니다. 그 지 아비에게도 매우 불선하여 부인의 올바른 행실이 없으며 또 상시 나를 욕하기를 몇 해나 살 것인가 하면서 욕설을 하여 불효함으로 신이 적시를 내쫓고 아들 이현으로 하여금 사유를 갖춰 헌사에 고발했으나 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도리어 이현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내를 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을 추가하여 추국하게 했으니 신은 실로 민망히 여깁니다. 고 하니 임금이 명하여 장령 권형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이현의 아내는 그 시아비도 부도에 불순하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미 죄가 있는 것으로서 헌사에서는 마땅히 이현의 아내의 죄를 청해야 할 것이고 또 이현의 아비의 말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아비와 며느리의 사이는 죄를 취조하고 힐문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은 묻지 말아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7일 경인 첫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7일 경인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고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훌륭한 재간과 공로가 있는 사람을 다 임용하지 않은 것은 너가 이들을 임용해서 너의 은혜를 입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다 했는데 후세에 당나라 태종을 평론하는 사람이 태종을 책망하기를 먼 앞일을 생각하면 너무 심하니 그릇된 일이다고 했다. 내가 공로가 많이 있는 사람을 다 임용하지 못한다면 너가 알아서 이들을 임용해야 할 것이니 최선보과 윤필상과 같은 무리가 이들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7일 경인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고학연성이 하직하니 임금이 술자리를 베풀어 전송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8일 신묘 첫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의 원접사인 호조판서 박원영과 도사의 선의사인 예문관 제학 이승소가 통사 김자 안을 거느리고 하직한 임금이 사정전에서 만나보았다. 세자가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영, 계양군 이정, 밀승군 이침, 영해군 이당과 영중주원사 윤사로 도진무 위장, 부장, 진루, 승지 등과 더불어 모시었다. 임금이 박원영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현인을 구하는 데 수고하고 인재를 임용하는 데 편안하다고 했는데 경이 이 말을 알고 있는가? 지금 경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하니 나는 할 일이 없게 되었다. 병조와 호조의 일이 모두 중요한데 병사는 내가 도통부 때로부터 이미 일찍이 마음을 두고 있었으며 또 병사는 하기가 쉬운 것이다. 호주의 일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있지만 쉽사리 효과를 보지 못하니 경은 생각을 두어야 한다. 주나라 문왕이 옥성과 나라의 금계를 감히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한 것이겠는가. 만약 호조와 형조 일을 임금으로서 알지 못한다면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바야흐로 병사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미처 여과가 없었으니 경은 이를 써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의 경비를 모두 줄이고 전략해야 하지만 병조를 먹이는 수용은 빠뜨릴 수가 없다 하니 박원영이 아뢰기를 호조는 한나라의 사람의 목숨이 매인 것으로서 신은 상시로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세자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너는 장차 사직의 책임이 있으니 마땅히 현인을 구하는 데 수고하고 인재를 임용하는 데 편안하다는 말을 알아야 한다. 내가 만약 박원영을 임명했다가 너에게 남겨주면다면 너도 또한 이를 임명해야 한다 했다. 임금이 그 임자 아내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당나귀를 산 일을 묻고는 이내 계속하도록 명하였다.
김자안은 한의에 정통했는데 연전에 11월에 이미 상을 당하고 12월에 기복했더니 이때 이르러 개소하게 되었다. 동지 돈영부사 심회가 위장으로서 입시하는 임금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말하기를 위장은 공기이니 욕되게 할 수 없다. 경은 그것을 경계하라 하니 심회가 고두하면서 살해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다만 위장만이 공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지위도 또한 공기이다. 사직도 또한 천하만세의 공기이다. 나는 응당 이 공기를 받을 사람인 까닭으로 이를 받았을 뿐이니 이를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하였다. 심희는 소혼왕후의 동복 아우인데 세종조 때 아버지 심온의 죄로 인하여 금고된 지 수십 년이나 되었다. 형 심준과 아우 심결과 더불어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학문의 뜻을 두며 겸손하고 공손하여 법도에 맞으니 문중이 저기하에서는 뱃슬길에 통하게 하였다. 이때 와서 심준은 이미 죽었고 다음은 심의 심결만이 생존해 있으니 임금이 발탁하여 당상관으로 삼았다. 임금이 특별한 대우가 매우 융숭해져서 매양 대궐 안에서 그를 숙부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박원형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고 또 도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고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나는 일은 한 명에게 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하였다. 한 명에가 또 세자에게 수를 올리니 임금이 세자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한 명의 술은 다른 사람의 수가 같지 않으니 너가 한 명에 더불어 마땅히 큰 잔을 마셔야 한다 하고는 종친과 대신에게 이르기를 한 명은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가니 특별히 한 명에 머물러 있게 하여 내 종친과 더불어 또 두 서너 잔을 올리게 하고 마침내 서로 더불어 내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원접사는 조선조 때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벼슬이다. 덕망 있는 이품관을 뽑아서 의주까지 마중 나갔다. 선의사는 외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파견하던 임시벼슬이 벼슬아치 이품이나 삼품이 당상관으로 임명하였는데 사신이 오는 길을 따라 선의사를 5군데로 보냈는데 연애를 베풀어 그 노고를 위로하였다. 도통부는 세조가 제유 정난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군국의 정사를 이곳에서 행하였다. 개소는 임금의 상중에 소식을 하다가 비로소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기는 관직을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또는 관청의 기물이다. 고두는 머리를 주 아래 경의를 표함이고 정나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말한다. 내 종친은 동성의 종친을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장령 김명중이 본부의 은연을 가지고 아뢰기로 근일에 음사를 금지시키지 아니하여 부녀들이 장고와 현관을 가지고 앞에 인도하여 북치고 춤추기까지 하며 또 영인으로 하여금 앞에서 춤과 노래로 노름놀이하여 대낮의 도회 중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없으니 이 풍습을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외방에서 매우 흉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술을 금하게 하소서. 대흥 현감 조수무는 부민의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변명하여 고쳐내렸는데 그 도의 관찰사가 본부에 이문이 없다고 하여 지금 곤농하고 구왕할 때를 만나서 공무를 집행함을 허가하지 않으니 청컨대 빨리 조수무로 하여금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그 사료 관찰사에게 묻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부녀들이 만약 그렇다면 헌사에게 어찌 이를 금지시키지 않는가? 술을 금지하는 것은 하찮은 소민들이 겨우 한 번 술에 취했다고 해서 먼저 행론을 당하고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는데도 도리어 행론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은 시행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조숨과 공무를 집행한 일과 관찰사를 수행하는 일은 옳다고 하였다. 영인은 악공과 광대이다. 부민은 관할 구역 안의 백성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잠재해 있을 때 세종을 사모하여 시 두 겨울기를 지었는데 그 시에 전당은 거전대로인데 바람이 절로 부니 잎과 꽃은 때를 알고 봄볕을 대하네라 하였다. 어느 날 임금이 서책을 펴보다가 우연히 그 시를 찾아내어서 좌찬성 신숙주에게 명하 이 시를 짓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시사를 눈으로 보니 다만 시끄러울 뿐인데 홀로 유유히 앉았으니 마음만 저절로 상하도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숙주는 나의 정난대 일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그 시가 이와 같다 하고 명하여 이를 간인하여 승지 등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또 문신으로 하여금 화답하여 바치도록 하고 모인으로 하여 신료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비로소 선정관에게 명하여 사정전의 동랑에 입직하도록 하고 진무로 하여금 적간하도록 하여 이를 영구히 항식으로 삼았다.